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튀김을 인간이 발명한 요리 중에 가장 완벽한 요리, 저는 돈가스를 가장 높게 치고 있고요. 돈가스는 밀가루에 결합물 입히고 빵가루가 입히죠. 삼중의 튀김옷을 입히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튀겨내는데 빵가루가 입히죠. 빵가루 자체가 잘 들여다보시면 이미 구멍이 생겨있죠. 밀가루만 써서 구멍이 1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위에 빵가루까지 붙여놔가지고 이미 있는 구멍을 더해준 거예요. 바삭함 거리는 걸 더 강화시켜준 거예요. 빵가루도 튀기면 바삭해지거든요. 과학이네요. 예, 과학이죠. 또 여기 나오는 게 예.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부분도 재밌던데 예. 이게 군사 무기를 개발하다가 생겨난 거라면서요. 전자레인지가.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요리를 좀 좋아하는 과학자인데 네. 요리할 때 전자레인지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 원리가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과학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군사 기술 특징이 듀얼 테크놀로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듀얼 테크놀로지. 예, 그 군사 쪽에 쓰는 기술을 네. 산업적으로 같이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쪽만 해서 열심히 개발한 게 아니고 군사 쪽에서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이걸 군사 쪽에서도 이용하지만 산업 쪽으로도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듀얼 테크놀로지라는 정책들을 많이 쓰시는데 네. 이 전자레인지를 개발한 쪽이 회사가 레이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저 저희랑 굉장히 관련 많거든요. 들어본 것 같은데. 레이션이 저희 얼마 전에 사드 문제로 굉장히 골잡았잖아요. 사드를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토마호크 미사일, 전쟁의 개시가 아닌 토마호크 미사일도 여기서 만들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러시아 극초음 미사일이 며칠 전에 요격이 됐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예. 그것도 레이션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이 미사일을 개발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레이더 쪽도 같이 개발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쏠 때 정확한 위치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레이션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1945년에 레이더 연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 연구를 할 때 마그네트론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전자기파를 쏘거든요. 네. 전자기파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빛도 전자기파지 않습니까? 우리 네. 조명에 나온 빛도 전자기파고 감마선, X선, 뭐 네. 자외선, 적외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파장이 좀 긴 쪽으로 가면은 전파, 그리고 파장이 전파보다 조금 작은 게 우리 마이크로파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도 일종의 전자기파 파장인데 이 마이크로파가 레이더에 쓰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곧바로 쭉 나가기도 하고 물체에 맞으면은 잘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마그네트론이라는 장치를 연구를 했죠. 이 레이션에서. 예. 그때 이 한 연구자가 우연하게 이 바지 호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을 넣고 예. 이 마그네트론을 가동을 시킨 거예요. 원래 사실 저도 실험을 많이 하자면 실험할 때 뭐 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 수칙이 어긋나죠. 네네. 사실은 실험복을 입고 다 배제하고 난 상태에서 이 마그네트론을 켜야 되는데 잠깐 뭐 점심 때 먹던 약간 초콜릿이 하나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실험을 한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이 초콜릿이 녹아 있었던 거죠. 날씨가 덥지는 않았거든요. 자기 체온으로 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확 녹아버린. 확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마 짐작을 했을 거야. 마그네트론에서 나온 마이크로파가 뭔가 작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은 주머니에 이번에는 팝콘 옥수수를 넣고 작동을 시켰죠. 그랬더니 왠지 해보고 싶은 뻥 터지면서 팝콘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확신한 거죠. 마그네트론에 나온 마이크로파가 이걸 가열시킨다. 사실은 이 식재료를 가열시킨 게 아니고 식재료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 예. 물 분자가 H2O라는 거는 뭐나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아실 텐데 근데 물 분자 되게 특이한 게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산소 쪽이 약간 음의 성질 마이너스 극이고 이 수소 쪽에 약간 플러스 극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 분자를 보면은 한쪽이 약간 음의 성질, 또 한쪽은 약간 양의 성질을 띠게끔 약간 이렇게 우린 과학자들은 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죠. 근데 우리 전자기파도 일종에 보면 전기파와 자기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움직임들, 자기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파, 전자기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 분자가 전기적 성질을 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진동을 시킨 거예요. 물이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진동이 일어나는. 작은 진동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1초에 25억 번 정도. 1초에 25억 번이에요. 1초에 25억 번. 25억 번 정도. 마그네트론에서 나온 마이크로파가 1초에 한 25억. 우리 전자레인지 쓰는 게 한 1초에 25억 번 정도 진동을 시키거든요. 보통 이제 30초 돌리면 따뜻해지는데
25억 그 정도 진동을 시키면 물 분자가 격렬하게 진동하겠죠. 제가 뭐 손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눈에 안 보이죠. 그 정도로 진동하게 되면은 와. 흔들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물 분자가 스스로 열이 나기 시작하고 아. 그 열이 주변을 퍼지면서 음식물이 익게 되죠. 그래서 예. 음식물 속에 있는 수분으로 그렇죠. 인해서 얘가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수분의 우리, 마찰로 인해서. 그릇에 음식물을 넣으면은 그릇은 안 뜨거워지죠. 네. 예, 음식물만 더워진 이유가 그릇에는 물이 없고 아. 음식물에는 물이 들어 있으니까 아. 그게 가열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예. 굉장히 재밌는 게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 예. 저 그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네를 누가 타고 있는데 네. 이걸 뒤에서 잘 밀어주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이 진폭이 커지죠. 네. 또 밀어주면 더 커지고 네.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받쳐가지고 어긋난 거죠. 그럼 밀어야 될 부딪히고. 때 그냥 잡아당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동이 잘 안 일어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고유한 진동수랑 맞게끔 진동이 가해지면은 더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물 분자도 고유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게 1초에 한 90억 번 정도인데 야. 그러면 마이크로파를 그 정도 진동으로 쏴주면은 네. 더 진동이 잘 일어나죠. 아. 그러면은 사실 지금 30초 눌러야 될 거를 몇 초 만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5억 번만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진동이 센 진동수가 높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좀 진동하는 마이크로파는 이 물체를 잘 투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재로 깊숙하게 안 들어가죠. 아, 그래서 그 그걸 건반 데우고. 고려해서 적어도 식재료 안에 한 5cm 이상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계산한 게 한 1초에 25억 번 정도.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해서 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전자레인지죠. 그게 가정용 전자레인지. 예. 그래서 이 진동수를 잘 맞추면은 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제한이 있죠. 아마 타코마 브릿지라는 사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리 무너진 거 저희 과학관에 하나 있거든요. 보통 그걸로 이제 과학관에 다리가 있어요?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이. 네. 타코마 브릿지라고 이 다리가 무너지는데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람 때문에 다리가 흔들리는데 이 바람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랑 일치를 했다. 그래서 아까 그네가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다리도 너무 많이 휘어지는 그렇죠. 그 것들이 다리가 진짜 막 엿가락처럼 막 하다가 그냥 휘다가.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그 공진동이라고 해요. 공진 현상. 공진 현상. 예.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공진 현상으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공진 현상은 아니고요. 예. 공진 현상하고 유사하게 마이크로파를 가열해서 거의 분자 물만 진동을 하지만 실제로 H2O만 그냥 공진까지는 가진 않습니다. 공진까지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재료까지 마이크로파 충분히 내부로 침투 못하기 때문에 겉만 익어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학적 원리로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자레인지에 왜 넣어서는 안 되는 그릇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 그 팔을 좀 세게 반사시키는 것들 있죠. 아.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것 그렇죠. 넣으면 안 금속 되고. 같은 것들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아, 그게 반사시켜서 그런 거예요? 반사가 좀 잘 일어나죠. 전자레인지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이런 걸 우리 저 학생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자녀들하고. 전자레인지를 좀 분해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아, 전자레인지를 분해해요? 학관 같은데 저희가 뭐 할 때는 분해해서 아이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왜냐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전자파 어디서 나오는지도 사실은 부품을 아이들은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 전자레인지가 저 어릴 적만 해도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마트 가면 몇만 원이면 사요. 몇만 원. 굉장히 싸졌어요. 사실은 이 처음에 나온 전자레인지는 더 비쌌어요. 전자레인지 이름도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레이더레인지. 레이더를 개발하다 나온 거잖아요. 아. 군사 무기처럼 나온 거거든요. 레이더레인지가 거의 지금 냉장보다 더 큰 수준이었고 개인들은 사실 엄두를 못 내서 고급 식당들 우리 뭐 미슐랭 스타 여기 붙어 있는 그런 식당들에서 어렵사리 구매해서 자랑하는 약간 용도로 썼던 레인지입니다. 이 1947년도에 상용화가 되죠. 근데 이제는 그 부품도 뭔가 되게 작아졌으니까 전자레인지도 얄쌍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 레이더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형태의 처음에는 전자레인지였는데 지금은 마이크로 발생 장치 자체가 작아지니까 조그맣게 나왔죠. 옛날엔 그 집채만 하던 레이더가 이제는 요만해진. 컴퓨터도 옛날에 집채만 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듯이. 그리고 또 책에도 그 또 나오는데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사실 이거 스테인리스 스틸 각 집마다 몇 개씩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냄비는 주방의 거의 대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냄비,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근데 이게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녹이 슬지 않는 철이잖아요. 스테인이 그 약간 오염물이잖아요. 오염물이 없다. 그러니까 녹이 없다는 얘기 뜻이죠. 스테인리스 스틸도 이거 뭐 대포 포신을 개발하다가 만들어진 대포 포신을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대포 포신을 개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좀 강도 높은 포신들. 대포가 예전에는 좀 포신이 약하다 보면은 교체 주기가 있죠. 뭐 한 100번 정도 쏘면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쏘면 그 압력을 못 견디니까 내부 아마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이 교체 주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포신을 개발하려고 기본은 철을 기본으로 하되 여러 가지 합금을 하게 되는 거죠. 합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우리 해리 브리얼리라는 그 연구원이 영국의 연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포신 만들어가지고 쏘고 터지고 막 그랬겠죠. 네. 그것들을 이제 야적장에 많이 쌓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뭐 철에다가 크롬 섞기도 하고 철에다가 뭐 구리 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한 다음에 못 쓰는 철들을 야적장에 쌓아놨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나서 야적장을 지나다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대부분의 금속 파편들은 녹이 쓸어 있었죠. 그렇겠죠. 왜냐면 비 맞고 뭐 네. 공기 중에 산화가 됐을 테니까. 근데 어느 금속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 가봤더니 그 금속은 녹이 안 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그 성분을 다시 역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크롬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하고 크롬이 적당한 비율로 들어있을 때 예. 산화가 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리를 사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우리 고사성어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고사성어가 EJ 뭐 예. 적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EJ가 사실은 이 산화 원리랑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오, 그래요? 사실은 금속이 산화가 잘 일어납니다. 철은 산화돼서 우리 녹이 쓸죠. 검붉게 녹이 쓸고 예. 사실 구리도 우리 구리 되게 안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리도 녹이 잘 쓸어요. 그렇죠. 구리가 녹 쓸면은 청록색이 되죠. 국회의사당 아, 그 지붕 도움 지붕이 원래 구리잖아요. 그게 청동. 청동 처음에는 이제 구리 성분이 있어서 예. 좀 반짝반짝 약간 검붉은색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록색, 녹색으로 약간 바뀌었죠. 우리 자유의 여신상도 처음에 맞아요. 구리 색깔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산화가 되면서 청록색으로 바뀐 건데 네. 그러니까 금속들은 대부분 이렇게 산화 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네. 근데 금속 중에 산화가 잘 안 일어나는 대표적인 금속이 좀 고가의 금속이 하나 있어요. 금이죠. 그래서 예. 비싼 거거든요. 금은 산소랑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금속은 반응을 하죠. 음. 그러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방법은 금속을 녹 안 쓰게 하려면 금처럼 산소하고 반응 안 하게끔 만들면 되는 게 첫 번째죠.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죠. 이건 사실 연금술이죠. 아, 만약 그런 금을 만들면 그쵸. 금 같은 가치를 갖게 되고요. 예. 안 변하는 금속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힘들고 두 번째가 이제 하는 게 EJ 전략. 산화로 산화를 제압하는 거예요. 철이 산화되면 아까 제가 검붉은 약간 그 보기 싫은 약간 그런 표면이 형성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크롬도 산화가 잘 되거든요. 크롬은 산화되는데 투명한 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철하고 크롬을 섞어주면은 철보다 크롬이 먼저 산화가 되면서 철이 산화되기 전에 투명한 막을 형성시켜버려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코팅이 그 되죠. 예. SNS 냄비도 이미 크롬이 있어서 크롬이 먼저 산화가 된 산화가 상태예요. 좀 된 상태입니다. 산화가 돼서 막을 형성해버린 거죠. 그래서 철까지 산소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죠. 얇은 막이 형성돼 있어요. 혹시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긁으면은 그 부분이 녹슬 수가 있는데 예. 순간적으로 크롬이 다시 또 산화되면서 순간적으로 메꿔집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잘 녹이 안 쓰죠. 근데 아마 스테인리스 스틸도 오. 강하게 자극을 줘서 자꾸 이렇게 긁어내면 녹이 쓰긴 쓸어요. 근데 대부분은 흉터가 생기더라도 크롬이 또 바로 산화되면서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산화 방지막이 된 거죠. 그래서 산화로 산화를 막는다고 해서 EJ 제가 용어를 좀 많이 차용을 하거든요. 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스테인리스 스틸이잖아요.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것도 막 이렇게 갈고 해도 순간적으로 다시 막이 형성되면서 보호막이 형성되죠. 그러면 그걸 아예 뭐 주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만들 때부터 그냥 크롬하고 철을 섞어서 만드니까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됩니다. 이 비율에 따라 또 성질이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사실 튀김을 많이 하지만은 예전에 그 튀김 관련된 예, 책도 예, 쓰셨다고. 저도 튀김하다가 주방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대부분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방이. 사실은 이 내용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져왔거든요. 아. 주방에서 잠깐 쉬다가 보니까 대부분에 보니까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주방 도구, 말씀하신 칼도 그렇고 그릇도 네. 그렇고 환풍기도 그렇고 네. 튀김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는 이유를 아마 제가 연구를 하다 이게 좀 책을 쓰게 됐고 보통은 우리 서스 304라는 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머그컵 우리 뭐죠? 그 스테인리스 컵들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네. 그 안에 뭐 이거 바닥에 스테인인가? 보면은 예. 서스 304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 쓰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스테인리스 스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롬을 어느 비율로 쓰냐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녹이 안 쓸고 그러니까 주방에 필요하려면 녹이 일단 안 쓸어야 되고 열에 강해야겠죠. 열을 또 많이 가열하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음식이 넣어야 되니까 화학약품에도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질들이 좀 강한 것들을 서스 304라는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강이 있어요. 서스 뭐 여러 번호들이 이게 붙어 있는데 철강 제품의 제품명입니다. 제품명. 그 우리 KS 구격. 예. 사실 서스 304는 저희 구격이 아니고 일본 구격. 일본 옛날에 기업이요? 일본 구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서스 304라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KS 구격으로는 STS 304. 최근 제품 보면 STS 304라 써 있는 제품도 있는데 서스 304라 써 있는 제품도 제가 또 많이 본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이걸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크롬의 한 10% 정도 내외에 들어간 약간 그 강을 말하고요. 근데 사실은 서스 304에는 크롬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니켈도 좀 들어있습니다. 니켈도 한 10% 정도 미만 좀 들어있는데 니켈을 섞어주면은 크롬보다 더 녹이 안 씁니다. 더 강하게. 근데 비싸지겠네요. 니켈이 비싸요. 그래서 서스 304는 주방용품에 쓰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주방용품 이외에
스테인리스 스틸하고는 좀 차별화돼 있죠. 그래서 주방용품이나 집에서 쓰실 때 한번 상표를 잘 보시고 어떤 스테인리스 스틸인지 요즘은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예전에 보면 주방용품인데 좀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니켈이 안 들어있거나 예. 크롬 함량이 좀 적거나 것들이 간혹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녹이 슬죠. 규격을 봐야 규격을 되는구나.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양심적으로 많이 좀 잘 생산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방에 있는 걸 쭉 다 보니까 다 상공사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야, 비싸긴 하지만. 그러네. 예. 그런 게 어딘가에 뭐 냄비 바닥이나 어디 써 있잖아요. 예, 써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만 써 있는데 아마 그 안쪽에 써 있을 거예요. 이 안쪽에 이 보시면. 안쪽이요? 집에 가서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아는 척 하는 거죠. 너 이거 SUS 서스 304 뭔지 알아? 뭐 이러면서. 근데 박사님은 튀김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처가댁에서 돈가스 집을 해서 튀김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예. 예전에 저희 장모님 창업하실 때 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과학자 생활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같이 좀 도와드리면서 예. 주방일 사실 배웠죠. 예. 튀김을 하면서 튀김을 요즘도 간혹 주방에서 좀 하거든요.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튀김 전문가가 되셨던데요. 책을 쓸 정도면. 예, 튀김을 하다 보니까 튀김 쪽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과학적으로 튀김이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왜 그러니까 바삭한 느낌이 나지? 이걸 과학자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냥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 튀김은 신발을 튀겨 먹어도 맛있다고. 뭐 신발 튀겨 먹으면 맛있다. 뭐 책상다리 튀김 맛있다.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그러니까 있죠. 튀겨서 먹는 거는 다 맛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설, 정설처럼 된 건데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맛있어요? 말이에요. 튀김이 튀김이 왜 맛있을까? 맛있는 이유는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예. 튀겨서 맛있다기보다는 사실 고온으로 가열할수록 음식은 맛있어지거든요. 네. 아마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요리사분들 뭐 분자 요리 하시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분자 요리. 예.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예. 고온으로 식재료를 가열할수록 식재료가 맛있어지죠. 왜냐하면은 우리 생고기 먹으면 별 맛이 없잖아요. 뭐 육회는 예외긴 한데 네. 생고기를 씹는 것보다는 굽거나 삶으면 좀 맛있어지죠. 네. 그게 내부 조직이 좀 열을 통해서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소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뀌거든요. 아. 그래서 맛있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 고기나 식재료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네. 분자, 고분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다 분자들인데 예. 이 분자들이 열을 가하면 끊어졌다가 서로 반응을 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식재료에 없던 새로운 성분들이 만들어지죠. 이걸 저희가 향미 성분이라고 하는데 예. 맛 성분들 예. 그리고 우리 냄새 성분들 어. 이 수천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식재료는 없었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갑자기 수천 가지 새로운 성분들이 만들어지면서 혀를 자극하고 코를 자극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이야르 반응인데 그게 뭐 고기 굽는 냄새, 튀기는 냄새 이런 거. 그렇죠. 이 마이야르 반응이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그렇다 너무 높으면 또 타버리니까 안 되고 네네네. 한 150, 170도 정도가 아마 최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 정도까지 온도를 올릴 수가 있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서 음식이 맛있어지죠. 그런데 우리 물에 삶는 거는 최대 올릴 수 있는 온도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니까. 아. 그러니까 삶는 것보다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게 기름은 물에 끓는 점이 200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50도 이상으로 가열해 주니까 삶는 수육보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예. 굽는 고기가 훨씬 더 맛있죠. 대부분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삶아 먹는 고기보다 튀겨 먹는 고기가 맛있는 예,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튀김도 맛있고 사실 예. 같은 원리로 고기 구우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고기를 다 구워 드시려고 하고 튀김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근데 튀김은 한 가지 더 있죠. 이 마이야르 반응만 있는 게 아니고 고온에 가열하면서 우리 튀김옷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하면서 예. 안에 구멍들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분이 증발할 때 한 1700배 정도 부피 팽창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구멍이 안 보이는데 얘를 뜨겁게 150도 이상 가열하면 예. 수분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날아가죠. 예. 그러면 안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기 시작하죠. 네. 스펀지처럼. 예. 이게 바삭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튀김을 입에 넣었을 때 다공질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아, 식감. 식감 느껴지고 청각적인 효과도 있고 아. 그래서 이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아, 미치겠네. 굽는 고기 플러스 알파죠. 아이고. 네, 더 맛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발명한 요리 중에 가장 우리의 감각을 다 끌어내는 완벽한 요리라고 뭐 일부 요리사분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튀김을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부침개도 그렇고 그렇죠. 부침개도 바짝 구울수록 더 좋아하잖아요. 동태튀김 이런 거, 동태전 이런 예. 거. 전도 일종의 튀김하고 비슷한 요리고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향, 그다음에 식감 뭐 이런 게 다 살아 있는. 그걸 그렇죠. 다 미각, 최적화해서 미각, 살리죠. 후각, 예, 그다음에 촉각, 청각까지. 예. 게다가 시각적인 효과도 있죠. 노르스름하게 잘 구워진 걸 그렇죠. 보면 인간들은 되게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구워진 고기,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갈색을 띠어요. 이 갈색 요리를 몇 번 접하다 보면은 경험적인 게 쌓이죠. 이거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오감이 다 살아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튀김은 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근데 그
식고 나면 예. 조금 맛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식으면. 식으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예. 마이야르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화합물들이 예. 대부분 분자 크기가 작습니다. 분자 크기 작다는 얘기는 공기 중으로 잘 날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감각이 미각보다는 후각이 훨씬 더 커요. 미각은 5가지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신맛. 예. 이 5가지 사실은 맛을 느끼는데 네. 이 후각은 뭐 저희 사실 논문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연구 결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0,000가지 정도라고 표현하거든요. 10,000가지 정도를 구분을 해요. 향이. 그러니까 요로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 음식 먹으면은 이 인간은 여기 우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을 먹으면은 이쪽 뒤로 넘어가죠. 아, 후비강으로 넘어가서 자극을 하는데 1,000가지나 되는 자극을 느껴요. 근데 아까 튀김을 하게 되면 맛있는 이유가 그 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근데 오래 놔두게 되면은 향성분들이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넣었을 때 조금은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맞아요. 식감도 안 좋아지는 게 아까 수분을 다 빼놔가지고 구멍이 뚫린 자리로 다시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들어갑니다. 눅눅해지고. 눅눅해지니까 식감도 떨어지고 이런 요인 때문에 조금은 맛이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튀김 요리 맛있다는데 근데 그거 시켜 먹거나 예. 진짜 그 배달 오는 시간 동안 식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튀긴 지 오래 지나서 먹으면 뭐 튀김 요리 맛도 없는데. 근데 저는 이걸 진짜 제가 말했던 게 저는 별로 튀김 요리 좋아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군대 있을 때 취사병들 예. 있는데 한번 뭐 일 도와주러 갔다가 동태전 갓 튀긴 거를 먹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군대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튀기면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주방에서 좀 도와드릴 때 손님들 서빙하고 남으면 짜투리가 좀 남아요. 썰다 보면은 네. 짜투리 남은 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거기서 먹으면은 서빙 하시는 분들 아마 못 느끼는 맛까지 더 느끼는 거죠. 바로 튀겨놔. 바로 튀겨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튀겨 먹어야 되는데 예. 이 집에서 냄새 난다고. 그렇죠? 냄새도 나고 전문점처럼 온도도 사실 못 올리고요. 화력이 작잖아요. 170도까지는 올려야 170도 올리는 수는 있어요. 네. 가스레인지를 올릴 수는 있는데 네. 식당은 화력이 일반 가정집 쓰는 것보다 한 30배, 40배 정도 셉니다. 30배, 40배. 예, 가스를 그 정도 쓰거든요. 웍할 때도 쓰고 튀김할 때도 쓰는 것들이 굉장히 화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튀김기도 화력이 높은 걸 쓰고 요즘 전기를 쓰긴 하는데 이 높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튀김을 가열을 한 다음에 기름을 가열했죠. 가른 다음에 식재료를 집어넣으면은 온도가 금방 떨어져요. 기름의 성질이 온도도 잘 올라가지만 식기도 굉장히 잘 식어요. 그래서 차가운 튀김재료 넣으면은 170도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온도가 갑자기 150도, 130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마야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죠. 근데 일반 가정이 잘 모르시죠. 잘 되는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향성분들이 많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온도 유지가 중요한데 일반 가정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점 걸 드시는 게 왜냐면 전문점은 이 온도 유지에 사활을 걸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거기가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키포인트로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면서 그냥 뭐 전기로 이렇게 해서 튀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맛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좀 써야 되고 사실은 기름에 넣는 양도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막 집어넣다 보면은 맛이 없죠. 가다가 좀 튀김집 하시는 분들 가다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만드는데 근데 맛이 없죠. 그런 집들 온도가 내려가니까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또 덴뿌라 같은데 덴뿌라 전문점 가보시면은 좀 유명한 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아마 몇 개 정도 넣고 아마 튀기는 보실 거예요. 다 많이 안 넣으세요. 한 3-4개 넣고 정도 튀겨내고 장인 정신으로 하나씩 한 땀 한 땀 하시죠.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기하다. 예, 과학자 불러놓고 갑자기 예정에 없던 튀김 이야기로 옆으로 빠졌는데 그 튀김의 대명사는 돈가스잖아요. 돈가스죠. 돈가스는 저는 돈가스를 가장 높게 치고 있고요. 네네네. 돈가스가 바삭한 식감 살리려고 굉장히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그걸 발명하신 분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빵가루 입히잖아요. 튀김가루가 아니라. 예, 빵가루 입히는 방식을 후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용어긴 한데. 그게 후라이예요? 예, 후라이, 뭐 덴뿌라, 후라이, 가라아게 이렇게 3가지 나뉘거든요. 네네네. 튀김이 워낙 일본 쪽에 발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다 원래 돈가스가 일본에서 온 거 아닌가요? 일본이고 예. 유럽에서 사실은 튀김이 처음 시작이 됐지만은. 일본에서 많이 꽃을 피워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후라이, 가라아게, 덴뿌라 이 3가지 방식인데 덴뿌라는 아실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서 입혀서 튀기는 거. 예. 가라아게는 튀김옷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기에다가 밀가루 묻힌 다음에 또는 전분 가루 묻힌 다음에 튀겨내는 거. 네. 그다음에 돈가스는 밀가루에 결합물 입히고 결합물에 빵가루까지 입히죠. 예. 3중에 튀김옷을 입히죠. 굉장히 정성스럽게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튀겨내는데 이 빵가루가 핵심이죠. 빵가루 자체가 잘 들여다보시면 이미 구멍이 생겨 있죠. 밀가루만 써서 만약에 구멍이 1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빵가루까지 붙여놔가지고 이미 있는 구멍을 더해준 거예요. 바삭함 거리는 걸 더 강화시켜준 거죠. 빵가루도 튀기면 바삭해지거든요. 과학이네요. 예, 과학이죠. 그래서 사실은 돈가스가 가장 늦게 나오기도 했고 가장 바삭한거리는 식감을 강조를 하면서 안에 또 속은 촉촉한 느낌을 조화를 잘 시키고 있죠. 돈가스가 커틀렛이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커틀렛에서 기원이죠. 기원 서양의 커틀렛. 커틀렛 요리를 일본에서 이제 돈카츠, 돈카츠. 카츠레스 원래는 커틀렛 카츠레스 일본 사람들이 카츠레스 부르다가 앞에 돈이 돼지잖아요. 예. 돼지를 쓴 카츠레스라고 해서 돈카츠레스 카츠가 됐던 거예요. 거예요. 예, 어원이 이렇게 바뀌어 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서양식 용어하고 예. 한자 용어가 결합이 돼 있는 거죠. 혹시 그 돈가스에 들어가나요? 이 옆으로 생김에 그냥 그 튀김 특집으로 갑시다. 고기의 두께도 이게 예. 뭐 최적의 두께 이런 게 있나요? 최적의 두께라기보다는 한 1cm 이상 정도. 1cm 이상이면 예. 거의 스테이크급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정도 일본식 돈가스 말씀드린 거예요. 육즙을 좀 강화시키려면 좀 두꺼운 돈가스를 좀 쓰고. 근데 약간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예. 이걸 쓸 때는 좀 일본식 돈가스라고 하죠. 돈카츠. 예. 약간 좀 육즙이 좀 있고 안에 좀 푹신푹신한 약간 비싼 식감을 거, 좋아했다고 거. 한다면 예. 최근에는 사실 조금 바삭거리는 식감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고기가 좀 얇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두껍게 해서 육즙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좀 고기를 얇게 가면서 바삭거리는 식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고기가 두꺼워지면은 전처리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 안에까지 잘 익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사실 또 가게마다 또 노하우가 있거든요. 미리 뭐 숙성을 시키는 과정들, 한 번 더 익히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수육처럼 한번 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튀죠. 그래서 안에까지 익지. 그냥 기름에 넣으면 한 5분 내에 튀겨야 되는데 안에까지 잘 안 익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안에 핏물 나고 하면 안 드시겠죠. 고기가 두꺼울 때는 안에를 좀 전처리해서 익히는 과정들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매장마다 좀 노하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 그 돈가스 집은 요즘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경제 용어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용량을 좀 줄이는. 왜 아이스크림도 점점 작아지잖아요. 과자 용량 좀. 예. 그런 것처럼 돈가스 집에서 고기 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거의 이 종이 두께 같아. 그래서 이게 뭐 더 맛있으라 그런 건가? 맛있으라 원가 절감 때문인가? 사실 원래는 원가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 분식점에 파는 돈가스 좀 얇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원가 절감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돈가스도 고기를 좀 좋은 걸 써야지 예. 식감을 잘 느끼죠. 안에 겉바 속촉이라는데 아. 안에 고기 맛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미식가들은 잘 느끼실 텐데 일반인들은 고기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잘 구분을 못 하십니다. 튀겨진 요리잖아요. 튀김 다 맛있잖아요. 네. 고기 품질이 좋든 나쁘든 튀기면 맛있어지니까 네. 두꺼운 고기보다는 얇은 고기를 쓸수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기 품질이 좀 나쁜 걸 쓰더라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저가의 고기를 쓰는 집들이 좀 얇게 쓰기도 했는데 네. 근데 그런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얇아진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바삭거리는 식감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네. 안에 뭐 촉촉한 그 고기보다는. 그래서 얇아지는 경향도 있고요. 두 가지 사실 요인입니다. 그 가서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돈가스 집 사장님한테.